부부가 갈라서도 자녀 양육은 공동의 책임. 그런데 10명 중 8명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못 주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안 주고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뭐 힘들다, 뭐 월급이 안 나왔다, 뭐 카드가 다 차업됐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핑계를 대고 전화를 안 받고. 양육비 미지급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마련돼 있지만 유명무실합니다. 이 상대방이 뭐 거주지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뭐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런다면 방법이 없어요. 감치 신청을 한다고 해도 이 사람이 그 실거주지에 없으면 기간 내에 감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끝나는 거예요. 다시 또 돌아가는 거거든요. 사실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 양육비 문제는 개인 간의 채무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 자원을 지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전체 우리 사회의 문제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필요하고요.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실태를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 봅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극심한 생활고에 처해 있는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의 사례 발표. 정말 누구나 아동의 권리이고 당연히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10명 중에 1명이 한부모 세대고 그 한부모 세대의 80%가 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협의 이혼을 하면서 제가 받기로 했던 양육비는 20만 원이었습니다. 누구에게는 한 달 용돈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는 하루 저녁 술값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없어서 안 주나 싶어서 기다렸습니다. 매년마다 해외여행 다니는 것을 알게 되면서 없어서 안 주는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깨달았고 분노했습니다. 왜 이런 무책임한 방임과 정서적인 경제적인 학대 이런 거에 대한 처벌이 없는 걸까요? 결코 남 얘기 같지 않은 한부모의 생생한 증언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는 그 양육비가 적거나 많거나 그게 꼭 필요한 거고요. 아이의 꿈을 위해서. 이들은 왜 휴가까지 내고 전국 각지에서 서울까지 올라왔을까요? 이날 국회 토론회에도 참석했던 김민아 씨. 도를 지나 걷기 시작하며 활동량이 엄청나게 많아진 둘째와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혼한 지 이제 6개월. 하지만 1년 전부터 혼자 아이 둘을 키워왔는데요. 시간이 조금 흘렀지만 지난 세월을 떠올리는 건 여전히 힘듭니다. 아기 태어나고 100일, 50일 때였나? 가정폭력으로 이 사람이 접근 금지가 되고 저 혼자 기존 생활하던 집에 아기랑 둘이 남겨졌을 때 모유수유도 해야 되는데 집에 쌀만 있고 라면 한 봉지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3일 버티고. 극심한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차마 친정부모에게도 연락할 수 없었는데요. 민망함과 미안함 때문. 하지만 아이까지 굶길 수는 없어서 결국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혼합수유를 했지만은 분유가 떨어졌는데 더군다나 제가 먹지 못하니까 모유도 끊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기 아빠한테 그전에는 연락이 됐기 때문에 분유 좀 사서 보내달라고 제가 요청까지 했는데 부탁까지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한테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드리고 저 이러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저희 애기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그 한마디 했더니 아버지가 차를 끌고 오셔갖고 짐 다 싸 이렇게 하고 버릴 거 다 버리고 그러고서 몸만 달랑 들어와갖고 저희 어머니가 막 우셨어요. 그러시면서 안방을 내주셨어요. 아이 아빠는 양육비 지급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
혼자서 일하며 생계를 꾸리고 육아도 병행해야 합니다. 가장 힘들 때는 역시 아이들이 아플 때라는데요. 작은 애도 장염으로 아기 때 입원했었고 저희 큰 애도 독감으로 입원을 했었고 일을 아예 못했어요. 그때는 정말 돈은 벌어야 되는데 애들은 아프니까 그냥 머릿속에 멍하다고 해야 되나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달 생활비 이걸 어떻게 메꿔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미안한 마음도 많은데 또 그만큼 옆에 있어주지 못하는 거 더 미안해요. 일해야 되고 생활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많이 미안하죠.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는 부모 양쪽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비양육자는 양육권자에게 미리 협의한 금액 또는 가정법원이 정한 금액 이상의 양육비를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 이행 산정표라는 게 있긴 하지만 이제 이건 일종의 참고사항일 뿐이고 결국은 이제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결정이 되고 이분들이 이제 양육비를 어떻게 지급하겠다라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을 때 구체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산정이 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아이의 나이라든지 내지는 미성년이 될 때까지의 그 시점 그리고 이제 비양육자의 경제력 등이 고려가 되게 되고요. 그런데 양육비를 제대로 받는 경우가 오히려 드문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8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결과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못 받았다는 응답은 73%. 5.7%는 과거에는 받았으나 최근 1년 사이엔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한부모 10명 중 8명이 비양육자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반면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15%에 그쳤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2018년 9월에 인터넷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장기간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전 배우자의 실명 등을 공개하는 사진전도 정기적으로 여는 등 자구책 마련을 하고 있다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남들은 잘 모르는 아픔과 상처를 공유하며 양육비 문제 해결에 나선 이들의 정기 모임. 나 이제 쉬시는 날 좀 이렇게 오시고. 국회 파행 때문에 좀 많이 걱정이 되긴 하는데 법안 통과 위해서 많이 노력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그 외에 양이모가 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지금 너무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는데요. 지금은 양육비 받기를 포기했던 분들도 하나둘씩 용기를 내 양해모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양육비를 받다 안 받다 이런 식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힘들다, 월급이 안 나왔다, 카드가 다 차업됐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핑계를 대고 전화를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내 아이를 당장 키워서 뭔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는 사실 좋은 말로는 나가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주더라고요. 자꾸 다그치고 문자 보내고 그러고 얘기를 해야 그나마 조금씩 움직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한 지금 8년 정도 됐어요. 판결 받고 나서 8년 동안 아직까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거든요. 혼자 일하며 아이도 키워야 하는 한부모의 삶은 대체로 고달픕니다. 취업한 한부모의 41%가량이 1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주 5일제 근무를 하는 한부모는 36%, 정해진 휴일이 없는 경우도 16%에 달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데도 한부모 가족의 월 평균 소득은 220만 원 정도. 지난 2015년 조사 때보다 늘었지만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인 389만 원에 비하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없고 한부모 가정이 됐을 때는 결국은 육아와 일에 한쪽에 이제 시간을 충분히 쏟기가 어렵거든요.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일에 자기 시간을 전부 쏟게 될 수밖에 없고 가뜩이나 이혼 가정의 상처를 받고 자란 아이들이 또 그나마 남은 양육자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양육비를 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피해가 되게 큰 상황이고요. 양육비가 되게 적은 금액인 것 같지만 이것을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난에 대물림되는 사례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먼저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 그 의무 이행을 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3번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30일 이내에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가사소송법 제63조에 의거해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담보 제공 명령 등도 신청할 수 있지만 양육비를 받아내는 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뭐 직접 지급 명령이라고 그래서 계좌 이제 양육비를 그 비양육자의 직장에서 직접 원천 징수하는 방법도 있는데 정말 대다수 그러니까 소수의 뭐 대기업 종사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공무원들을 제외한 대부분 사람들은 이 직접 지급 명령이 나오게 되면 대부분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뭐 나머지 사업을 하시거나 자영업자분들이라든지 내지는 뭐 양육비 관련된 절차를 밟게 되면은 일단 시간도 많이 걸릴 뿐 아니라 대부분 직장을 그만두시거나 아니면은 사업 명의를 다른 데로 옮기시거나 뭐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현재로선 감치가 가장 무거운 제재. 하지만 직접적인 감치로 이어지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한데요. 게다가 감치 결정이 나도 유효 기간은 고작 석 달. 채무자가 그 기간에 잠적하거나 감치를 감수하겠다고 나올 경우 사실상 양육비 이행을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습니다. 양육비 이행 관련해 저 2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서 딱 7일 감치되고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 하는 얘기가 감치하고 그 상황이 더 주지 말아야지. 더 주지 말고 그까짓 거 10번이고 뭐 100번이고 들어가겠다고 되게 우습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연락을 했더니 또 소송할 거라고 했더니 그까짓 거 살아서 나오면 되지. 나 또 살아서 나오면 돼. 맘대로 해. 맘대로 집어넣어.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2015년 정부가 양육비 이행을 돕기 위해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개설한 이후 지난해 10월 말까지 감치 명령을 신청한 1,500건 중 560건이 인용됐지만 그중 실제 감치까지 이어진 것은 69건으로 이행률이 12%에 불과합니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양육비 해결 모임은 올해 첫날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제도 개선을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삭발까지 했던 강민서 대표. 저는 아이가 돌 전달에 헤어져서요. 저희 아이가 21살이 되었어요. 20년 동안 소송을 하면서요. 받은 금액은 총 270만 원이에요. 20몇 번의 소송을 다 했는데도 270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제가 늘 법원을 다니면서 정말 누군가 옆에서 같이 가줄 사람이 있었으면 아니면 누군가 하나가 내 아이 아빠한테 전화를 한 통화라도 해줄 사람이 있었으면. 아이를 안고 외출에 나선 김민하 씨. 왠지 모르게 초조해 보이는데요. 긴 세월 홀로 양육비 투쟁을 벌였던 강민서 대표가 어려운 걸음에 힘을 보태주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오늘 어디 가는 줄 알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가자요? 응? 윤아야? 응? 먼 길에서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괜찮아요? 떨리죠? 네, 지금 많이 긴장됐어요. 엄청 심한 서울대로 깜빡 잊었어요. 괜찮아요. 감사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윤호 보면 많이 달라지실 것 같아요. 딱 들어주고 감사해요. 언제 보고 안 본 거죠, 윤호를? 애기 100일 전에, 50일 전에 보고서 안 본 거죠. 어쩌고요? 찾지도 않고. 행방을 알 수 없는 아이 아빠를 대신해 아이의 조부모에게 양육비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나선 건데요. 혹시 손자 얼굴을 보면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진 않을까. 성실했어요. 어머니한테 성실했지만 저한테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어머니. 나도 몰라. 그건 개하고예요. 찾아서. 안 되잖아요. 얼마나 안쓰러워요. 그러고 나면 걔 찾아서 하라고. 찾아서 해 네가. 아니 어머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어머니 아세요? 이렇게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핏줄이. 야, 나는 핏줄이 끝나고 나는 내 새끼가 우선이야. 너도 네 새끼가 우선이지. 아니요. 어머니 얘는 어머니 손주예요. 저는 어머니 찾으러 배로 왔잖아요. 어머니 손자예요. 어쨌든가. 그러니까 걔 찾아 사라고. 걔 찾았어. 걔 찾아서야 걔 데리고 오면 내가 걔하고 해결을 해줄 테니까. 저는요 그 사람 데리고 오든 안 오든 그 신경 안 써요. 없어도 돼요. 어야. 합의를 하든 나를 갖다 쳐놓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어머니 그렇게 손주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아, 내 새끼가 뛰어졌는지 살았는지 어디가 차리고. 다른 어머님도 안 그러세요? 이렇지 않으세요? 할머니들은 좀 마음이 조부분들은 마음이 좀 많이 바뀌시거든요. 금방 너무 막 완강하시네요. 그리고 아이들을 보면 또 마음이 바뀌시긴 하거든요. 그리고 얘기도 들어보려 하고 얘기도 하자고 하고 걷잖아요. 응? 100일 전에 헤어졌으면 100일 잔치도 못하고 돌잔치도 못하고 그냥 이만큼 커버렸는데 내 손자가 이렇게 커버렸는데 본인은 쉰데 뭐 관심 없다고 신경 안 쓴다고 아들하고 해결하라고 하시죠. 내 자식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어느 정도 잘못을 인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인정도 안 하세요. 안 하시고 쟤는 그냥 외부인으로만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외로운 양육비 투쟁은 언제쯤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양육비를 못 받으시는 분들 대부분들이 사실 결국 대부분은 30, 40대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이고요. 이분들이 뭐 이혼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저숙련 노동에 장기간 종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으로 한 달에 몇십만 원이라도 들어오는 양육비가 매우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양육비는 사실 변호사 수임료는 고사하고 상담료 정도밖에도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이제 이분들이 일을 해야 되고 또 아이와 육아와 일을 아버지가 있어도 힘든 상황에서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 병행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를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자기가 쫓아다니면서 취하기도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적으로는 거의 법률의 지원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양육비를 안 주는 아빠들이 압도적인 다수. 하지만 양육비를 외면하는 나쁜 엄마가 없는 건 아닙니다. 8년 전 아내가 집을 나가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된 김명환 씨. 홀로 어머니를 모시면서 초등학생 두 아이도 키우고 있습니다. 집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던 노모가 병상에 눕게 되자 생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점점 더 빠듯해지는 살림살이. 지난해 법원의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은 아이 엄마가 이혼 후 처음으로 집을 찾아왔지만 합의는 고사하고 아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만 남았습니다. 작년에 한 번 왔었어요. 근데 혼자 온 게 아니라 애를 재혼해가지고 애를 둘 데리고 왔더라고요. 이 집에. 그러니까 애들도 그냥 큰 애하고 작은 애들도 그 광경을 보고 놀래가지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딸은 이제 밖으로 그냥 나가 버리더라고요. 엄마 보지도 않고. 사실 해외 선진국에선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간주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등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여권 발급을 불허하는 등 일상생활을 제재하고 있고 프랑스에선 최장 2년형에 처하는 등 형사처벌도 하고 있는데요. 독일처럼 양육비 대지급제를 시행하는 곳도 많습니다.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그 부모들에게 뭐 양육비를 직접 양육자에게 지급하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런 절차를 국가가 대신하는 것으로서 국가가 먼저 이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한부모들에게 양육비를 지급을 하고 그 금액만큼을 비양육자들한테 구상하는 제도로서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되게 될 경우에는 뭐 이 관련된 중간 절차로서 이제 힘들게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비양육자들을 쫓아다녀야 되거나 이런 절차가 없어지기 때문에 한가위 양육비를 받기가 수월해지는 면이 있고요. 또 동시에 이제 이 부분을 세수로 다 해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비양육자들한테 구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양육비 대지급제는 뭐 사회국가복지 원리에 봐도 또 전 세계적인 추세로 봐도 합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고 양육비 이행을 강제할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수단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회도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재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에 대한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 양육비 미지급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양육비이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이 발의돼 법안 심사 소위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제 구상권을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게 금융 정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뭐 출국 금지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그 이제 경찰이 비양육 부모의 주소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됐을 때 양육비 지급을 위해서 뭐 강제하고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 담고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을 개인 간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별다른 관심이 없는 여성이나 아동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부모로서의 당연한 역할을 지금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있고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불이행자의 조물직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적법하다라고 판단했어요. 왜냐하면 자녀를 부양하지 않았다. 한부모 가족의 생계곤란은 사회적 고립, 빈곤의 대물림 등 사회 전체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이 빨리 통과되어야 된다. 지금 한시가 급하다. 왜냐하면 자녀를 키운다라는 것은 지금 당장 요구되는 것들이 많은 거잖아요. 아이들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문제의 심각성을 좀 저희는 이제 인식하고 동의하고 뭐 강화 조치든 아니면 다른 조치를 통해서라도 양육비가 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나 국회가 빨리 어떤 그 정책 또는 대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상황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죠.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아이들. 양육비와 관련된 제도와 인식의 개선이 늦어질수록 아이들의 결핍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양육비 문제 해결에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국가가 이제 출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제도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당장 이미 낳은 아이들에 대한 입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있어도 더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결국 이제 양육비는 양육비를 못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생명권과 같은 치명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 전 양육자와의 감정을 버리고 내 아이가 좀 더 밝게 자랄 수 있고 좀 더 하나라도 꿈을 찾아서 자랄 수 있게끔 그것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육비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내 아이를 위해서 꼭 지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참여운동하고 있는데 양육비 안 지급에 대한 아이들을 위해서 참여운동만 그 정도 오시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인식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아이들이 법을 통해서 보호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